의사가 부자지만 늘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야. 연 70억 번다고 쳐? 이 건물 1000억이야.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개원 1년차 의사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직원 두 분과 함께 좀 편안한 내용으로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가 되는 과정은 사실 힘들잖아. 일단 공부를 오래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잘하고 오래 하고 꾸준히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하고 그리고 이제 군의관 갔다가 펠로우 했다가 뭐 그 뒤에 이제 페이닥터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하기도 하고 페이닥터 하다가 이제 개원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 과정이 있지. 이 뒤부터는 그러니까 페이닥터를 계속 할지 뭐 대학원에 계속 남을지 아니면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할지 뭐 그거는 어쨌건 선택 사항이니까. 근데 일단 이 과정 이제 뭐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군대 갔다 오고 이 과정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내 생각이니까 완전히 의사라고 보기 힘든 이제 수련하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뭐 아예 병원으로 나가가지고 개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페이닥터 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이제 꼬리가 다 없어지고 네 발이 다 나은 형태?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단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지. 물론 페이닥터가 버는 거랑 또 개원이가 버는 거랑 또 차이가 물론 나긴 하지만 개원이는 무조건 다 잘 버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이전보다 돈 버는 단계가 확 높아지지. 근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는 뭘 했냐 이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밤잠 못 자고 계속 이 생활을 쭉 해왔어. 돈을 벌려고 막 의사를 한 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돈을 벌려고 막 이거보다는 공부하고 뭐 병원에서 일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좋아해. 막 사탕 먹고 싶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근데 어릴 때는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점점 자라면서부터는 용돈도 높아지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맨날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애니메이션만 보거나 그러진 않지. 그렇잖아. 근데 어린 이 아이가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100만 원씩 줘.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막 난 사탕부터 사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사 먹을 거야. 애니메이션 볼 거야. 막 PC방 갈 거야. 그거에만 빠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와중에는 그거 안 하고 나는 일단 할 거 하면서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 근데 이쪽이 많이 되겠지. 애들이니까 아직 성인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어진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감당을 못하는 거지. 내가 하던 거를 그냥 이제 쭉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물쭈물 내지는 주위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그걸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지. 어린이들 특히나 그럴 건데 성인도 좀 이성이 생기고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크게 다르진 않아.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뭘 하지? 갑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네? 그러면 통장에 돈이 쌓이면 일단 기분은 좋아.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뭔가 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그 전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써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돈이 있어도 쓸 시간이 없어. 바빠서 쓸 시간이 없어. 통장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는데 정작 만날 사람이 없고 쓸 시간이 없어. 만나봐야 예를 들어서 몇 명 안 되고 아마 의사분들도 같은 의사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말고 이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이 생각들. 집은 하나 사야지. 그러면서 이제 집 사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일단 제일 많아. 집을 돈 모아서 사야지 내지는 대출해서 일찍 사볼까 완전히 내 돈으로 모아서 사볼까 하는 쪽으로 가서 내 집을 사는 거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개원한 분들 먼저 얘기해드리면 개원했다고 해서 돈을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잘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페이닥터나 뭐 대학병원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아지려면 꽤 오래 있으셔야 돼. 꽤 오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낫지만 빨리빨리 막 집을 사거나 이렇게 되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요분들이랑 집을 살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 근데 요분들은 시간이 거쳐서 집을 이제 사게 되는 형태?
그리고 요분들은 잘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집을 사기도 해. 근데 이제 안 된 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많이 힘들어져서 자기 이름으로 월급을 못 받거나 뭐 그런 상황도 와. 그러니까 개원을 했을 때 보통 의사인 분들은 대출을 일반인들보다 많이 용이하게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면 뭐 병원 기기나 이런 것들 리스나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 어려워져서 그걸 갚지 못하면 완전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고 이 개원을 하는 분들 보면은 개원을 해서 1년이면 사실 1년도 긴데 1년 내외에 이 병원이 잘 될지 안 될지 웬만하면 알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1년 안에 많이 벌린다. 매출이 많다 적다가 거의 정해져.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잘 되는 분들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몇 년 안 돼서 건물 내에서 확장하거나 아니면 더 큰 곳으로 아예 옮겨가거나.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앞서 뭐 대학병원이나 이제 페이닥터로 오래 가시는 분들은 생활은 이제 풍요롭지만 예를 들어서 핵심 지역 서울이나 아니면 도심권에 있는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게 단기간에 막 되진 않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긴 시간 동안 집을 사고 나서 이 다음이 문제야. 이 다음 여기 있는 분들 이제 개원을 해서 집을 산 분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분들 중에는 돈을 아예 월등히 많이 버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 분들도 이제 집을 사고 나서가 문제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스러운 시점이지. 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맛있는 거 먹었어? 게임 했어? 애니메이션 했어? 그다음 뭐 해? 그다음 뭐 하냐 이거지. 만화 봤어? 맛있는 거 먹었어? 그리고 뭐 게임도 했어. 그럼 이제 뭐 하냐 이거야. 내가 웬만큼 다 했어. 그럼 뭐 하냐 이거지. 할 게 없어. 그렇지,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집 샀어. 나 좋은 차도 샀어. 결혼해서 와이프 차도 샀어. 애들 교육도 괜찮은 걸 시켜. 돈은 모여. 뭐 하지? 길을 잃는. 뭐 하지? 누가 건물 샀대. 건물은 좀 많이 먼 것 같은데. 나 이제 뭐 하지?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지라는 그 의문점의 시간이 온단 말이지. 집을 샀지만 건물은 왠지 비쌀 것 같아. 그러면서 이때 생각하는 건 물론 그 전부터 생각하지만 내 병원을 내 건물에서 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 이걸 이루기가 극히 힘들어. 매우 뭐 신사동에 보면 신사역 사거리에 보면 거기 이제 뭐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 자가 건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드물단 말이야. 아주 드문 일이야. 그 신사 압구정 여기 일대 성형외과가 내가 예전에 세봤었는데 거의 10년 전에 그 일대 성형외과가 500개였거든. 460개였나 500개였어. 지금 더 많을 거란 말이지. 지금 더 많을 거야. 근데 자가 건물에서 병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잘 되는 병원은 핵심권에 있단 말이야. 역세권이라든지 뭐 상업지에 있다든지 그렇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돈을 잘 벌어. 근데 이 건물에서 돈을 잘 벌지만 이 잘 버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많이 벌긴 하는데 이 건물을 살 정도는 안 되는 거야. 내 건물에서 하고 싶은데 난 이 건물 사고 싶다. 알아보니까 현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현타는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억 버는데 건물이 500억이래. 50년을 모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안 쓰고 모아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럼 건물 투자라는 건 나랑은 멀구나. 건물을 내가 하고 싶긴 하지만 근데 또 그럴 때 들리는 소문이 있어. 누구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뭐 아니면 아는 사람이 또 무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껴서 건물을 샀대. 걔는 좀 너무 위험하게 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멀거든. 그리고 나는 걔보다 멋있는 거 사고 싶어. 좋은 거 사고 싶어. 내 건물에서 내 병원을 운영. 그런 분들 대부분의 경우 병원의 규모가 크단 말이야. 그리고 크지 않더라도 내 병원의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건물을 사려면 금액이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걸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집을 샀어. 거기서 살아. 집을 더 키워갔어. 멋있는 집에서 살아. 그리고 내가 버는 돈으로 다 쓰고도 한 달에 얼마씩 남아? 근데 뭘 할지는 모르겠어. 그 상태로 그 의문점의 상태로 10년, 20년이 가. 물론 이 사이에 뭔가를 투자를 해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사업에 투자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아는 사람들한테 뭐 돈 같이 해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돈 넣고 날리고를 한 3-4번 하면은 은퇴 시점이 와. 50대 중반이 넘어가. 이런 것들을 한 3-4번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50대 중반이 딱 돼.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집이 있어. 괜찮은 집에 살아. 현금도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 있어. 뭐 20억, 뭐 30억 있다고 쳐. 근데 지금 내가 병원을 그만두면 이 생활을 몇 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이제 애들한테 집도 뭐 결혼하면 집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해주고 나면 나는 계속 일해야겠네? 그럼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내지는 내가 한 달에 쓰는 게 뭐 몇천만 원인데 이 몇천만 원을 계속 쓰고 살면 지금 남은 금액으로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네?
이거 정확히 따져보진 않더라도 이게 어느 시점에 끝나겠거나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일을, 진료 일을 해야 돼서, 반드시 해야 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은퇴를 빨리 하고 싶지, 나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긴 있지만 드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할 수 있는데 일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계속 일하는 거는 그 어떤 일이라도 똑같아. 은퇴할 수 있는데 계속 일하는 거는 즐거워. 내 주도권이 있어. 뭐 환자가 불편하게 해. 그러면 정중하게 거부할 수 있지. 그렇잖아. 평판이 나빠지더라도 내가 더 중요하니까 거부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타는 테크트리가 뭐냐면, 집을 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 요 돈 갖고 소액 투자를 몇 번 해봐. 그러면 여기서 큰 괴리감을 느껴. 뭐냐? 나는 의사고, 그리고 난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소액 투자를 했더니 세입자가 이거저거로 괴롭혀. 불편하다는 상황이 와. 그럼 내 자산에 맞지 않는, 내 위치에 맞지 않는 컴플레인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왜? 너무 힘들어.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돈 안 벌더라도. 근데 정작 그게 돈이 많이 되냐? 내 소득 수준에 비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적게 버는데 스트레스가 와. 안 하고 싶어. 거기서 이제 단절. 그래, 금융상품. 병원으로 이제 찾아오는 많은 그 금융상품을 세일즈하는 분들을 통해서, 금융상품은 그런 컴플레인이었거든. 근데 시간 지나서 따져보면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미미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는데, 그러더라도 40대 한 중반, 뭐 후반 이때까지는 본인이 그런 생각 안 해. 왜냐면 뭐 좀 마이너스 나도 내가 버는 걸로 이미 충분히 채우고 넘으니까. 근데 자산가의 단계로 못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내가 그냥 일해서 들어오는 거 말고의 소득이 없어. 적거나 여기에 10분의 1, 뭐 몇 분의 1 이걸로는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일정 시점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그렇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계속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곤란한 상황이야. 왜? 여기서부터 노후 준비를 해서 내가 쓰는 걸 줄이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3천만 원 쓰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억 넘게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다 각자가 자기 수준에 맞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줄이려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지출이 많아서 모으는 게 별로 없어. 지금 당장 생활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거지. 이 상황에 직면하게 돼. 그럼 이때 뭔가를 하고 싶어 해. 그리고 이제 이때 누군가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주변 지인들 중 누군가는 본인이 버는 소득보다 자산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거의 육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지. 근데 이 전체 스토리를 지금 개원 1년차 의사의 재테크에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 이 1년차에 그게 사실은 정해져. 이런 테크트리를 타냐, 저런 테크를 타냐, 완전히 나눠져. 이 1년차에. 그러니까 아예 1년차가 됐는데 잘 안 돼서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빼고 괜찮게 되는 경우에, 괜찮게 되면 병원 확장하고 집 커지고 좋은 차 타고 애들 교육 좋은 거 시키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대부분. 그럼 이쪽으로 가면 자산을 불리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매우 힘들어. 이미 고정 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 원래 지출을 유지하면서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나머지 것들을 소화하는 정도가 되면 완전 선순환이 돼. 이때 자리를 잘 잡아 놓으면 완전 선순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삶의 즐거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반대 악순환으로 타지. 아까 말한 그 테크트리를 타서 뭐 40대 중후반, 뭐 50대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집 향후에는 팔고 자녀들한테 좀 해주고 뭐 경기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좀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줄여가거나 이 상황이 오는 거지. 옛날에 잘 벌었다는 생각하면서. 근데 처음에 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에 재테크 쪽에 신경을 쓴 사람들은 당장의 소비나 지출은 늘지 않고 뭐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번다고 쳐. 3천만 원 모아. 근데 뭐 투자를 해서 뭐 200만 원 생겨. 별거 아니야. 체급에 맞는 재테크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 그렇지만 요게 이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 네.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소득으로 지출을 하기 시작하고 이걸로는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쪽으로 버는 돈으로는 가게 되면 완전 선순환이 돼.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계속 쓰더라도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정해지는 게 1년차 내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 어떤 방향으로 가겠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 그럼 주변 사람 영향도 엄청 크겠네요. 주변 선배들이 가는 길을. 있지. 있는데 그 와중에
괜찮게 이렇게 재테크가 되는 사람이 드물어. 왜냐하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 내가 좀 이걸 아껴서 뭘 해야지 이런 경우가 드물어. 많지 않아. 그 비율이 많지 않아. 많을 것 같지.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이 벌면 뭐 조금 쓰고 많이 할 것 같잖아. 그럼 생각해봐. 우리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랑 생각해봐. 더 벌지만 그렇지 않잖아. 그때 생각과 다르잖아. 그때 처음만 생각해도 엄마한테 용돈 주고 뭐 난 한 달에 요것만 쓰고 한 달에 이만큼 모아가지고 1년에 그치. 그때 생각은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의사들도 대부분 그래. 뭐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뭐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이쪽까지 신경 써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소수야. 한 분야의 전문가, 공부를 잘하고 의학에 대해서 전문 분야로 본인이 공부를 했지만 재테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 해봐야 이제 뭐 보험 가입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주식하거나 코인하거나 이 정도가 대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1년 차에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드냐, 선순환 구조를 만드냐, 아니면 일단 내가 소비의 구조를 만드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각도가 이만큼 차이 나도 나중에 가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 갭 차이가 나는 것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초기에가 엄청 중요해. 잘 됐다고 싶었을 때 그때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요거를 잡아야 돼.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아까 처음 말했을 때 집 하나는 사야 된다 이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집보다 건물을 먼저 사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예전에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케바케라고 했단 말이지. 상황마다 다 다른데 소득이 아주 많다. 건물 먼저 사야 돼. 집 먼저 사는 것보다는. 왜? 자, 집을 샀어. 집 사는데 뭐 한 30억이라고 칠게. 서울 지금 30평대 30억 정도 하는 데가 많으니까 30억짜리 샀어. 지금 대출 안 되니까 30억 모아서 샀어. 그럼 이거 사는데 얼마 걸릴까? 한 달에 1억씩 모은다고 치면 3년은 모아야 돼. 1억씩 모으면 5천씩 모으면 6년이야. 그치? 그럼 2,500씩이면 12년이야.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5, 6년이라고 쳐. 5, 6년 동안 모아서 집을 하나 샀어. 사고 나서 건물을 살려면 시간이 또 꽤 걸리겠지. 요거보다 더 걸릴 거야. 그러면 하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소액 투자나 뭐 같이 투자해가지고 뭐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 집 사는 데까지 내가 온전히 모으고 이때부터 온전히 모아서 건물을 살려면 텀이 너무 길어. 근데 처음에 건물을 사잖아. 물론 건물 사는 것도 처음에 집보다 건물 사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집은 대출이 안 되고 건물은 대출이 된단 말이야.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30억이 필요하지만 30억짜리 건물 사는 데는 15억만 있어도 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건물을 샀어. 건물을 사면 예를 들어서 뭐 30억짜리 건물이라고 치면 이 건물은 시간 지나면 얘가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단 말이야. 자산 가치가 올라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 부분. 그러니까 얘가 집을 살 수 있는 부분에 거에 도움을 준다고. 건물이 내가 집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줘. 월세, 자산 상승. 물론 집도 집값이 올라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 맞지. 그렇지만 집이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의 이 비율과 건물이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비율은 얘가 훨씬 더 유리하지. 얘 규모가 더 크니까. 근데 이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건물부터 사는 게 집을 사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근데 소득이 많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집 먼저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왜 케바케라고 하냐면 부모님한테 받을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일할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 적게 남은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녀가 몇 살인지 도와줄지 말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근데 일단 큰 틀만 얘기해주면 이렇다 이거야. 오늘 오신 분 같은 경우도 건물을 먼저 사야 되는 상황이야. 일반적으로 집을 먼저 사는 게 맞긴 한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 그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을 먼저 사는 게 훨씬 더 자산적으로는 도움이 돼. 내 집을 월세를 살더라도.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하면 이거 진짜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근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건물을 먼저 사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뭐 건물을 내가 2개, 3개 사고 나서 집을 사겠다. 그럼 얘네들 대출 더 나오는 걸로도 그냥 집 그냥 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대출이자 그거 누가 감당해? 처음에 얘기했죠?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라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보증금 5천에 300보다 예를 들어서 3억에 뭐 100만 원, 뭐 180만 원이 사는 게 난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 한 달에 120만 원 아끼는 거 아니야. 그게 더 낫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왜?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말이 맞아. 소득이 많을 때는 내가 당장 땡겨서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증금 적게 하고 월세 더 내는 게 맞는 경우도 많아. 내가 월세 120만 원 아끼는 게 투자하는 거 예를 들어서 2억이 더 있으면 투자를 1년 땡길 수 있다면 1년 뒤에 투자하는 것보다 1년 땡겨서 투자하는 게 120만 원 1년 1,440만 원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거든. 근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3억 넣어놓으면 120만 원 득이 되고 2억 넣으면 120만 원 마이너스니까 내가 이거 일단은 마이너스 안 하고 내가 더 득 보는 쪽으로 해야지. 보증금 많이 넣는 게 무조건 득이지. 근데 나는 막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씩 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묻거나.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는데 하나만 따지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시절로 가서 내가 돈 있으니까 사탕 사 먹어야지. 치과 갈 줄은 모르고. 열심히 사탕을 먹고 있는 거지. 사탕 물고 자고 있고. 난 이게 행복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어. 무조건 무슨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상황에 맞아야 이걸 하는 게 맞다 틀리는 게 맞다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럴 땐 이거 이럴 땐 이거 그거는 지금 당장은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안 맞다는 걸 반드시 알게 돼 있어. 질문 있습니까? 근데 의사분들도 보면은 맞벌이가 있고 외벌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당연히 다른. 그게 이제 맞벌이 외벌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우린 경제 얘기니까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해. 맞벌이가 무조건 더 벌고 외벌이가 무조건 덜 벌고 그렇지 않거든. 의사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한 분이 개원이고 한 분이 페이 닥터다.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이제 좀 시간을 편하게 자녀 때문에 자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그렇게 여자분들이 많은 경우는 나는 적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애들 다 크고 나면 또 얘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얼마를 버냐가 중요해. 소득이. 그러니까 보통의 직장에는 정해진 연봉이기 때문에 맞벌이가 무조건 더 벌잖아. 의사는 그렇지 않거든. 전혀 그렇지가 않아. 잘 되는 병원 하나가 페이닥터 10명보다 날 때는 많아. 그 개원을 해서 소득이 엄청 많아요. 매출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월세를 낼 바에는 그냥 내 건물에서 내가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나는 월세를 내면서 투자용 건물을 따로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그건 무조건 후자야. 내가 병원이 잘 되는 곳에서는 병원을 하고 병원의 월세만큼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맞아. 케바케도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 왜냐면 내 건물을 살 정도의 돈이 있는 의사는 나는 못 봤어. 극히 드물어. 의사가 부자지만 늘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야. 병원이 모든 경우에 다 그래. 왜냐면 병원이 골목 안쪽에 주택가 안쪽에 있지 않거든. 대부분 상권이 있는 데야. 대부분 상권이 있는 한 층이야. 그치? 뭐 2개 층도 있고 아주 대형 병원도 있어. 여러 층에 걸쳐서. 그렇지만 건물 주인이 그 가격에 안 팔아. 건물 주인이 더 부자야. 만에 하나 이 의사가 버는 돈이 이 건물 주인이 받는 전체 건물의 월세보다 높다고 해도 이 건물 가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돈을 많이 버는 병원은 완전 A급 자리에 있어. A급 자리에 있는 병원은 그 건물 자체가 엄청 비싼 A급 건물이야. B급 자리에 매출이 별로 없어. 여기 이것도 B급이겠지. 물론 A급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B급, C급 자리에 건물을 산다고 하면 가능해. 근데 본인 건물을 산다? 그 한 층 살 수는 있어. 그 한 층을 살 수는 있어. 근데 건물 전체를 산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보통 사람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건물도 턱턱 살 것 같지만 이제 건물의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못해. 각 위치마다의 건물 가격들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 잘 되면 뭐 세후 뭐 예를 들어서 6억 남다고 칠게. 연 70억 번다고 쳐? 엄청 많이 버는 거지. 개인 병원에서 엄청난 거의 최상위 클래스야.
이 건물 1,000억이야. 이런 데가 있는데 건물은 뭐 이제 못해도 500억이야. 못해도 70억 해서 500억짜리 살려면 얘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기도 해. 그런 거라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건물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사이즈에 맞는 걸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번에 되긴 어려워. 근데 이제 의사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은 그냥 내가 벌어서 샀거든. 한 번에 원하는 걸.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와주든 어떻게든 한 번에 샀거든. 건물도 그러고 싶어. 근데 얘는 규모가 확 커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뭔가? 이건 단계에 맞게 해야 돼. 네, 그럼 오늘 개원 1년차 의사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건데요. 요거는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인데 읽어보시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